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숙련 형성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숙련 형성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기술과 기업 특수적 기술에 대한 숙련 형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숙련 형성 시스템의 특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에 의한 숙련 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숙련 형성 특질로서 정부에 의한 숙련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숙련 형성 특질로서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도 국가의 규제로 표준화된 숙련 형성의 성격이 강화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와 스카우트가 결합된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발전했던 중도 채용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숙련 형성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가지는 숙련에는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적 숙련과 기업 특수적 숙련이 그것입니다. 경제학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은 어느 기업에서나 그 기술로 인해 더 생산적이어서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할 때 그 노동자를 시장에서 채용하지 스스로 양성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반적 기술을 노동자에게 가르치면 그 노동자는 그 일반적 기술을 체득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어서 일반적 기술을 노동자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자는 스스로가 비용을 들여서 일반적 기술을 습득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생산성으로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특수적 기술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학습할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필요한 특수한 직장에 채용되지 않으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투입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데 그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채용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특수적 기술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가르칠 유인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 자신의 회사에서만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학습시킨다고 하여 그 노동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유인은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 가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직률을 낮춰서 기업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수적인 기술은 기업에서, 일반적인 기술은 일반 교육기관이나 기술 양성소 등과 같은 곳에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숙련 형성의 양상은 다릅니다. 어떤 나라의 숙련 형성은 기업 특수적 숙련을 기업들이 양성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숙련 형성은 일반적 숙련을 일반 교육기관이나 기술 양성소에서 양성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이야기한 것은 한국의 경우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이 양성할 능력이 없어서 국가가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특히 중화학공업 시기에 심했습니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인력은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수요에 맞추어 국가가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 숙련이 중심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특수적 기술의 경우에도 각 기업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숙련을 쌓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는 한국의 독특한 숙련 형성 시스템과 내부 노동 시장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강의에서는 우선 정부에 의한 숙련 형성 시스템을 살펴보고 그에 이어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